지은호가 엄마의 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동시에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요 며칠 사이에 웃을 때도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요. 그 소리가 진짜로 쿵하고 하나씩 떨어지는 진실의 조각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정순이가 평생 들려주던 작은 이야기들,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밤새 수건을 데워 이마에 올려주던 손길, 시장에서 딸기 값을 2번 깎고도 죄책감에 다시 돌아가 돈을 얹어주던 고집, 그 모든 장면이 여전히 선명했는데 그 장면들 사이로 고성이가 미세하게 웃는 입술이 끼어들어왔습니다. 사업은 돈이야라고 말하던 그 차가운 문장과 함께요. 지은호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피가 진실이라면 사랑은 어디에 두어야 하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말이 없어서 더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의사와 통화한 내용을 최대한 침착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혀끝이 자꾸 적합이라는 단어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검사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했고, 이지혁은 그 말이 친절한 배려인지 혹시라도 결과를 늦추기 위한 기술적인 표현인지 헤아리느라 밤새 뒤척였다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검사 받을게요라고 말했을 때 이지혁의 머리에는 동시에 2문장이 켜졌습니다. 말리지 마. 그리고 놓치지 마. 박성재는 정문 앞에서 차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는데요. 라디오에서는 광고 멘트가 반복됐고 그 반복이 묘하게 위로처럼 들렸다가 곧바로 비웃음처럼 들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검사받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곧바로 머릿속에서 이상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결과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박성재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는데요. 왜 이런 순간에도 이해득 씨를 따지는 잔머리가 먼저 굴러가는지, 왜 사랑 앞에서조차 경쟁과 승패를 떠올리는지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바르며 오래전 잊어버린 줄 알았던 2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대가와 기회. 고성희에게 대가는 늘 구체적이었는데요. 숫자로 환산되고 계약서 문구로 고정되고 상대의 약점으로 설계되는 종류였습니다. 반면 기회는 항상 흐릿했는데 흐릿해서 더 위험했고 위험해서 더 매혹적이었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사람은 항상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거든.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는데 그 건 내 쪽에서 다시 조정해. 공여자 라인, 다른 후보부터라고 짧게 지시했죠. 상대가 무언가를 묻기 전에 전화를 끊는 방식, 그게 고성희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철을 넘기다 손가락이 종이에 스쳤는데요. 아주 가느다란 상처에서 피가 맺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피도 천천히 흐르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농담처럼 혼잣말을 했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는데요. 고성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이용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누구의 멱살을 잡을지. 다만 박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가족이라는 단어 뒤편의 방패막으로 너무 오래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호자였지 공모자는 아니야. 그는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었죠. 이지환은 휴대전화 화면에 박영나의 메시지가 익시 지워지는 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요라는 짧은 문장이 자꾸 걸렸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옆에서 조용히 숨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그 침묵이 초조했습니다. 박영나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고성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대가를 청구할 거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었고 조용히 있어도 되는 날이길 바랐죠.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흘러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에도 지은호는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자기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요. 지은호와 지은우를 헷갈려 부르는 사람들을 오래 겪으면서 그 비슷함이 언젠가 무서운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나요? 지은호가 스스로 물었고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옆에서 필요한 서류를 챙기며
불필요한 모든 움직임을 줄이는데 집중했는데요. 이런 순간에는 작은 소리 하나도 칼날처럼 예민하게 들려서 말수가 줄어드는 게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종류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돌처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답이 늦게 오는 동안 사람은 선택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지은호는 그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정순이에게 묻는다면 뭐부터 물어볼 건가요? 이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지은호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키울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말해줘요. 그 다음에 나를 속였다고 생각되는 순간을 말해줘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나는 내 편이라는 문장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된다고 지은호는 느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회사 쪽에서 부사장 직함 변경에 따른 일정 조정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결제 라인을 정리하고 보고 순서를 매겼을 텐데 오늘은 도무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붙잡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요. 지금은 둘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싸늘한 직감이 어깨 뒤에서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결과가 은호에게 가혹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대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냥 옆에서. 다만 그 단순함이 제일 어렵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정순이는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칼끝이 도마를 세게 치는 소리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엄마가 먼저 불러내면 더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대답하는 순간 사랑의 모양을 바꿔버리거든요. 엄마, 나 누구 딸이야? 이 질문만큼 잔인한 게 있을까 싶었죠. 순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방을 치우고 오래된 사진을 상자에서 꺼내 차곡차곡 정렬했는데요. 사진은 순서대로 놓으면 조금 덜 아프다고 믿었습니다. 아픔에도 질서가 있으면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시각 고성이는 비서에게 최신 보고서를 받아 들여다보면서 문장 사이사이를 흩어 읽었습니다. 공여자 후보 라인, 혈액형, 간 수치, 보호자 동의. 단어들은 그녀에게 하나의 표로 보였는데 표의 오른쪽 끝에는 늘 리스크 관리와 커버 스토리가 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쳤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꼭 필요한 조정들을 빠짐없이 체크했고 마지막에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너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사랑을 말하면 흔들릴지, 피를 말하면 결심할지. 그녀는 사람을 밀어붙여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고 그 순간에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잔인했지만 효율적이었죠. 오후가 기울어갈 때 지은호는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둘은 애써 가볍게 인사했는데요. 가벼운 인사는 가벼운 마음이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검사 얘기 들었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는데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을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재 씨, 나 지금 누구 편인지 묻고 싶지 않은데요. 혹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어요? 박성재는 그 질문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묘하게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회사 일 빼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결과 확인 가능하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알고 싶지 않은 순간에 가장 진실해지곤 하는데요. 지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이지혁과 눈을 맞추고 박성재에게도 짧게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가요. 세 사람의 걸음은 속도가 같지 않았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언젠가 맞춰지거든요. 의사는 결과 항목을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 말들이 충분히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혈액형 일치 여부, 수치의 안정성, 과거력과의 연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 적합성 높음. 지은호의 호흡이 아주 얇아졌고
이지혁은 손가락으로 팔꿈치 안쪽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작은 압력이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의사의 입모양을 다시 읽었습니다. 높음. 의미는 명확했고 해석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집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이는 놀라서 잠깐 말을 잊었지만 곧바로 그래, 오라라고 답했죠. 그 한마디에 긴장과 미안함과 안도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엉키면 사람 목소리가 아주 따뜻해지기도 하고 아주 떨리기도 하거든요.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지은호는 창밖 불빛을 물끄러미 보다가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지역 선배, 결과가 말이죠. 사람을 움직이는 데 쓰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걸로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더라고요.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으니까 결과가 갑자기 서류가 아니라 칼처럼 느껴지네. 그러고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죠. 칼을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 지은호는 그 말이 마음 한복판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잡을게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내가 정할게요. 집에 도착하자 정순이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어릴 때 감기로 토하던 밤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순이었는데요. 은호야, 엄마가 제일 잘한 거 하나만 말할게. 너 배고프게 안 한 거.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 그러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못한 거 하나. 내가 내 자리를 찾으려 할 때 자꾸 엄마 자리로 끌어당긴 거. 미안하다.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눈물이 고개를 들면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이라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누구 딸이에요? 순이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거짓이 섞일까 봐요. 은호야, 너는 내가 사랑한 사람들의 딸이야. 근데 법과 피가 묻는다면 엄마가 말할게.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정말 많은 걸 놓쳤어. 지은호는 그 말 속에 고성희의 그림자를 읽었고 다시 물었습니다. 고성의 그 사람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순이, 그리고 반쯤 잘린 누군가의 어깨. 그 어깨에 얹힌 손의 네일 컬러가 기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비상호출을 받고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내 방식, 이번에는 선 넘었어.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늘 늦게 깨달아. 선은 누가 그어요? 돈이 그어요? 도덕이 그어요? 당신 입장에 유리할 때만 그어지잖아. 박진석은 분노를 애써 눌렀는데요.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싸움이 공개적으로 번지면 가장 다칠 사람은 약자라는 걸. 지은호 건에서 손떼.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고성희는 고개를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 피인지 당신도 이제 알잖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전쟁을 보고 있었고 서로 다른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박영란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은 조심해요. 엄마가 움직여요. 이지환은 그 메시지를 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늘 힘을 붙이는 쪽이었는데요. 오늘은 흐름을 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일과 진실을 지키는 일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먼저 잡아야 할지 그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죠. 지은호가 혼자가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는 그 결심만큼은 몸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결과지를 복귀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오갔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박성재에게 일정 조정 대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보수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그 말은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가족 일에는 관여하지 마라. 그러나 가족처럼 보이라. 박성재는 그 말에 짧게 웃었고 자신이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은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게 나에게도 처음으로 필요하니까. 그날 오후 지은호는 이지혁과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 나 결정했는데요. 이 결과를 나를 묶는 밧줄로 쓰지 않을게요. 오히려 이걸로 내가 나를 풀어볼게요.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답했죠.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그 순서를 내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게요. 피로 협박하는 사람 말고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 이지혁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선택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지은호는 살짝 눈을 굴리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들어갈 자리는 많아요. 줄만 잘 서요, 선배. 바로 그 순간 고성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호야. 오늘 나한테 와. 명령형도 부탁형도 아닌 문장이었는데요. 그 문장엔 미세한 자부심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이지혁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아마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들을 확인하려 할 거야. 피, 마음, 그리고 약점. 가서 내가 뭘 주고 뭘 안 줄지 정해. 그게 내가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선택하러 간다. 저녁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결과 나도 들었어. 지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축하할 일인가요? 고성희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옮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그 말은 언제나 고성희의 무기였는데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그걸 거래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실이요. 다요. 고성희는 어깨를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서 여전히 여유 있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진실에는 비용이 들어.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호는 미리 준비해둔 답을 꺼냈습니다. 피로 계산하려 들면 오늘은 빈손으로 갈게요. 대신 마음으로 계산하려면 저는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고성희의 미간을 아주 얕게 흔들었는데요. 그 흔들림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균형을 되찾았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좋아. 그럼 서로 먼저 내지 말자. 나는 내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할게. 단 그 대답이 무기가 되면 나도 방어할 거야.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평하네요. 그러고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고 의외로 빨랐습니다.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그 전에는 보고도 모른 척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고성희는 방금보다 조금 더 느리게 대답했죠. 그땐 내가 너무 올라가는 중이었거든. 어떤 것도 발목이 되면 안 됐어. 지은호는 그 대답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솔직했거든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솔직한 잔인함 앞에서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왜 나한테 오라고 했어요? 고성희는 거의 미소라고 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말에는 숨은 조건들이 많았고 지은호는 그 조건들을 한꺼번에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올라가면서 손을 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것도 받지 않을게요. 대신 아무것도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날의 대화는 승패로 가를 수 없었는데요. 대신 선이 그어졌습니다. 피가 말해준 라인, 마음이 요구한 라인, 그리고 앞으로 싸울 라인.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선배, 나 오늘 꽤 잘한 것 같아요.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죠. 응, 아주 잘했다. 박성재에게도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정한 편에 서기로 했어요. 박성재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어보았고 마침내 자신이 설 자리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내 편을 정하자.
그리고 그 편이 내 옆이면 더 좋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둘은 길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같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잠들기 전에 수첩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엄마의 피, 그 안에 숨은 진실. 나는 그 진실을 내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기로 했다. 그리고 괄호를 치고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죠. 피보다 진심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볼게요. 다음 날이 오면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출생의 비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지은호는 이제 압니다. 고성희의 거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박진석의 침묵도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지는 않겠죠. 이지환과 박영나의 마음도 서로를 지키려다 또 다른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선택을 배웠고 그 선택으로 자신을 묶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이제부터는 누가 그녀를 끌고 가는지가 아니라 지은호가 누구의 손을 잡고 어디로 걸어가는지가 서사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묻는다면 지은호는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검사받았고요. 결과는 높음이었는데요. 그 결과가 저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오늘도 선택할 거고 내일도 선택할 거예요. 피가 내게 준 진실을 내가 사랑으로 번역해서 쓰려고요. 그게 제가 정한 방식이에요.